네, 글로벌 핫 이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전문가 한 분 모셨는데요. 자, 김민수 전문가님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자, 저희 네, 오프닝 반갑습니다. 벨에서는 처음으로 인사를 좀 해주시는데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두 말씀 드리면 안 되고요. 짧게. 네. 내외경제 TV에서 함께할 수 있는 게 너무 영광이고요. 또 좋은 얘기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활기찬 인사를 해주셔서 오늘 저희도 좀 기쁘게 좀 시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앞서 저희가 좀 살펴봤던 글로벌 핫 이슈 중에서요,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자동차 생산량이 조금 감소하고 있다라는 이런 CNBC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자동차뿐만이겠습니까? 네, 지금 그렇죠. 러시아 전쟁 여파로 인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자원 최대 보유국입니다. 여러 가지 자원들이 많죠. 그중에서 시장에서 최근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발생했던 뭐 곡물 가격의 급등이나 대표적으로 유가의 급등도 한 몫을 했을 거고요. 그중에 하나 또 러시아 전쟁과 관련된 철강 쪽의 산업들도 특히 대표적인 우크라이나의 유럽에서 그래도 손꼽히는 아조브스탈이라든가 또 어떤 러시아의 공장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큰 몫을 했던 부분들인데 여기서 공장 가동이 중단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철강 공급과 관련된 부분 쪽에서 이슈가 나올 거고 자동차는 아직까지 또 철로 만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쪽에 쇼티지가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동차 쪽에서도 부담감이 되는 뉴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고요. 아직까지 뭐 직접적으로는 자동차 생산과 관련된 쪽에서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또 와이어링 하네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전선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로 연결시켜서 어떤 좀 배선 작업을 완료하는 쪽인데 이쪽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고 공장 자동화가 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게 인건비 싸움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러시아 쪽이나 우크라이나 공장 쪽에 동유럽 쪽에 위치했던 부분들이 약간 또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들이죠. 그런 상황 쪽에서 지금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도 보통 지금 뭐 1년 대기는 기본이고요. 조금 짧아졌다 그러면 10개월 정도 이렇게 변화를 아직까지는 딜레이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최근 들어서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는 그래도 자동차 부품 공장들이 지난 한 달 전보다 가동률을 좀 높여가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미국 쪽으로는 뭐 GM이나 포드 같은 회사들도 이제 약간 딜레이가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들도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거는 벌써 한 1년이 넘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여파가 다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아진다는 개연성만으로 보기가 좀 힘들고요.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특히 차량을 예약했는데 이제 한 6개월 정도면 나올 수 있습니다라는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바로 자동차 쪽에 대한 긍정적인 센티멘탈을 가져가긴 아직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최대 자원 보유국인 만큼 글로벌 전반적인 좀 경제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곡물 가격, 또 유가 급등, 또 철강 산업 문제 등에 이어서요. 자동차 생산량 감소까지 영향을 미쳤는데요. 자, 지난 주말 이제 미국에서는 이 자동차 산업이 좀 급속히 회복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나라에서도 오늘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이 된 만큼 리오프닝 관련 뉴스들이 조금 각광을 받을 것 같은데요. 자, 미국도 마찬가지로 아메리칸 항공이 좀 이러한 좀 대비해서 여행 성수기가 시작됨에 따라서 신뢰성을 조금 보장을 하겠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완전히 약간 번역기 돌린 얘기 같은데요. 네. 네,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네. 지난번에 델타항공이 실적 발표를 했었죠. 네. 그때 나왔던 얘기가
아직까지 국외선, 국제선은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국내선은 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희가 얘기하는 뭐 도메스틱 라인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 거의 마스크 안 쓰고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내에서 나오는 국내선만으로도 지금 실적 흐름들 빠르게 좋아질 수 있겠다. 게다가 중요한 거는 티켓 가격이 이만큼 뛰었다라는 쪽에서 자신감을 가져갔고 아마 이번에 아메리칸 에어라인 쪽에서도 거의 비슷한 얘기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직 다른 국가들도 리오프닝으로 확실하게 열리기 시작을 해야 그때 이제 국제선도 증편이 되기 시작하면서 항공사 이익이 훨씬 더 좋아지는 효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항공주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더 긍정적인 쪽으로 가는 건 맞겠지만 하지만 이제 첫 번째는 지금 초기에 이제 우리 여행 갈 수 있어라고 하는 수요가 몰리면서 항공 티켓 가격이 올라간 만큼 그에 따른 초기 특수는 나온다고 보여져도 만약에 두 번, 세 번 여행을 갈 때 여행 티켓 값이 좀 비싸라고 생각하게 되면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지갑을 좀 줄이는 마당에 약간 또 경계감이 들겠죠. 이 부분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국내 항공업체들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특히 국내 항공업체들은 일단 환율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유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환율은 지금 같은 경우 워낙 약세가 뚜렷한데 항공기를 리스했을 때는 외화로 지급해야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담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유가도 제트유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좀 정제가 높은 아직 비싸죠. 이쪽이 훨씬 더 유가가 올라갈수록 비용 부담이 는다라고 했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기대감 대비해서 실적에 대한 변화가 생각보다 빠르게 가기에는 또 암초들도 좀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미국 델타 항공이 국제선 증편으로 인해서 항공사 이익은 조금 오르면서 기대감이 좀 올라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초기 특수는 보여줘도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겠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국내 항공은 환율과 유가까지 좀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기사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의 코로나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하이시 봉쇄에 대한 이런 이야기인데요. 아무래도 또 뉴욕보다도 3배나 큰 도시가 봉쇄되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그래도 지금 상해는 이제 부분 봉쇄를 빼고는 이제 점진적으로 좀 해소가 되는 모습들인 것 같은데, 근데 또 하나 지금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스는 또 뭐 다른 지역들, 뭐 선지지나 우시 뭐 이런 쪽으로도 또 확대될 수 있겠다라고 나오다 보니까 우시에는 또 우려가스러운 게 지금 삼성전자의 랜드 공장이 있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공장이 있죠. 그러면 이와 관련된 또 메모리 반도체의 수급에 대해서 또 타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감들도 좀 커진다는 점을 봤을 때 중국은 그냥 제로 코로나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떤 경제적인 논리보다 명분이 더 높게 쌓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경제적인 압박은 타격은 감안해라라고 하는 분위기가 크다는 점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발 관련된 봉쇄 흐름도 지금 공급망이라든가 또 생산자 물가지수와 관련된 전반적인 어떤 제조업 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중국의 PPI가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른다. 당연히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자극하겠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르면 연준이 가만히 있을까요? 연준이 또 공격적으로 어떤 긴축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은 약간 부정적일 가능성의 여파들도 체크를 계속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해 봉쇄가 어느 정도 풀리는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랜드 공장 등이 있는 우시 이 도시가 다시 한번 또 봉쇄가 조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경제적 타격은 좀 큰 점은 감안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중국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어서 좀 기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가 수요일까지 폐쇄 전환점을 좀 목표로 두고 있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문가님 의견 어떠실까요? 네, 해야 되겠죠. 지금 상하이도 마찬가지고 중국 봉쇄도, 지금 명분을 내세우기에는 지금
중국 국민이 아니죠. 인민들의 반응도 상당히 거세게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목표했던 하반기 GDP 성장률의 5.5%대를 도달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부담감도 크겠죠. 그래서 아마 전환을 시도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과정 쪽에서 또 나오고 있는 확진자 수가 드라마틱하게 좀 내려가야 되겠죠. 이 부분은 계속 체크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들은 이런 봉쇄로 인해서 당장의 지표는 부담스러울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를 얼만큼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끌어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아직까지 뭐 전면적인 경기 부양은 또 할 수가 없죠. 물가를 자극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기준을 인하라든가 조금 미세 조정을 통해서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심정은 중국의 공산당도 참 머리 아프겠다 이런 상황들인데, 일단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글로벌 경제 쪽에서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신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지난 장은요, 우리 유럽 증시나 뉴욕 증시가 다 휴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 우리 글로벌 증시는 좀 어땠는지 복귀 살짝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주에 증시 반등 시도하다가 별 재미가 없었고요. 말씀드렸던 두 가지 큰 재료, 네. 미국이 연준이 긴축을 강화할 것이다. 거기다가 중국 봉쇄는 계속되고 있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엇박자가 나는 상황들 쪽에서 시장이 우려감이 좀 큰 상황들로 이어지는 흐름들 쪽에서 다시 반등 시도했던 지수는 나스닥 기술주를 중심으로, 그리고 또 유럽도 마찬가지로 좀 지지부진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살짝 기대감이 나오긴 하겠지만 아직 박스권에서 큰 변화가 없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되, 특히 대만 증시의 낙폭이 좀 보여지기 시작하죠. TSMC가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중국 봉쇄에 대한 현상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부담감이 가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은 경계감이 큰 한 주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긴축 강화 또 예상, 또 중국 봉쇄 여파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좀 부진했던 지난주 장이었습니다. 추가 하락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 봐야 한다는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전문가님 어떠실까요? 네, 아무래도 기대할 게 없으면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게다가 이번 주 기업들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눈높이에 맞추는 실적을 보여줄 것이냐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확인이 돼야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얻겠죠. 반대로 그를 못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매물이 또 커질 것도 생각하면서 약간 또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그런 섹터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지난주부터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섹터가 글로벌 에너지 체계, 즉 러시아에 의존했던 에너지를 천연가스죠, 대표적으로. 네. 어느 정도 좀 멀리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이제 미국 쪽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미국도 이제 수출할 준비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 그를 위해서 특히 지금까지 올라간 유가나 또 천연가스의 가격을 봤을 때는 뭐 셰일 오일, 셰일 가스를 비롯해서 또 팔 준비를 해야겠죠. 채굴도 하고 셀할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관련된 쪽에 대표적으로 투자가 이어졌을 때 플랜트 쪽, 강관 쪽 기대감이 높은 상황들이고요. 또 그거를 유럽까지 날라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지난주 많이 올랐습니다만 저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되, 어떤 속도가 좀 조절이 필요하겠죠. 많이 올라온 만큼 차익 매물이 나올 때 좀 더 접근하는 전략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좀 눈여겨봐야 할 섹터로 강관주와 조선주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네.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또 어떻게 보실지 좀 전망 한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수는 오늘 그렇게 큰 변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지수에 약간 좀 약세 쪽에 무게를 둔다고 하더라도 종목과 섹터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는 잘 모르겠고 종목만 딜링하자라는 분위기 쪽에서 이를 동참을 하시되, 근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화들도 체크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율은 좀 추가 하락 가능성을 대응하고 종목적으로 좀 짧게 움직이는 전략들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약세장으로 좀 마감을 했던 우리 증시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움직임을 좀 예의주시하라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좀 앞서 글로벌 섹터로는 강관주나 조선주 이렇게 꼽아주셨는데요. 저희 네.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좀 관련주로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당연히 국내 증시 쪽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네. 해외 쪽에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 구간 때 가장 그래도 선전할 수 있는 섹터다라고 하게 되면 에너지 쪽이라든가 그리고 또 필수 소비재 쪽 그리고 특히 가장 그 인플레이션 압박을 전이할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라는 쪽에 대한 변화를 체크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임의 소비재, 즉 내구재 같은 임의 소비재는 아무래도 지금 같은 때 소비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는 부분들과 성장주 쪽에서 스토리만 가지고 움직였었던 대표적인 회사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 있겠죠. 이렇게 된 종목들은 일단 글로벌 종목들도 해외 주식도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해외 뭐 증시 좀 종목은 좀 비중을 줄여라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장까지 한 15분 좀 남짓 남았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좀 투자 전략 같은 것 좀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시간이 오버가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예, 좀 더 말씀드리게 되면은, 네. 지금, 아마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도 어떤 동향들, 특히 지난, 금요일 날도 나왔던 변화를 체크해 봤을 때, 농업 관련된 쪽에 대한 섹터들 계속 관심 있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료, 비료, 농기계 관련된 쪽, 이쪽은, 여전히 추가 상승 랠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바라보되, 펀더멘탈 대비해서 좀 강하게 움직였던 쪽은 공격적으로 대가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밖에 경기 민감 관련주들이 서서히 고개를 드는 모습이라든가 또 중국의 지준율 인하를 하면서 나왔던 경기 부양책에 연관된다라고 하게 되면 건설 기계 관련된 종목들도 힘을 내고 있죠. 그래서 진성 TC를 비롯한 두산마켓 이런 종목들도 체크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월요일 맞이해서 새롭게 인사해 주셨던 우리 김민수 전문가님이셨습니다.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수 전문가님이셨습니다.